정심행선분이죠. 청정한 마음으로 선을 실천하고 닦는 행위라. 저 앞에는 무법 가득분이라 22번째 무법 어떤 법도 얻을 수 없는 자리가 바로 정각의 자리다. 어떤 법도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 마음은 절대 평등해서 부처나 중생이나 진리고 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 자리는 주관과 객관, 능소관계가 다 떨어졌기 때문에 진리다 나다 구분을 칠 수 없기 때문에 진리가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으면은 주관과 객관, 능소가 벌어지게 되는데 그런 능소관계가 뚝 떨어진 안욕따라 삼맥 삼볼이기 때문에 어떤 법도 잃고 잊어버리고 얻을 수 없는 그 자리. 할아버지와 손자 관계, 대통령하고 국민하고 관계, 절대 평등해서 한 모습이라고 깨달은 것이 바로 무법가득분 안욕따라 삼맥 삼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금강경은 제왕이 되어가는 그런 진리를 닦는 교과서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신화는 신화대로의 국토하고 백성하고 또 삼라만상의 모습이 절대 평등해서 한 모습이라는 깨달음으로 신화노릇을 제대로 하게 되고, 부모도 가정을 다스리면서 금강경의 한 모습, 자기 모습하고 가정의 모습, 차별의 모습에 걸려서 차별의 모습이 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선이나 악이나 시나 비나 다 품어서 나로 가정 이 사회가 절대 평등한 생명의 진리 한 모습이라고 깨달아서 실천했을 적에 이것은 금강경은 부모 노릇하기 위한 교과서고 또 국가를 다스릴 수 있는 제왕이 닦은 금강경의 내용이고, 이 금강경은 말하자면은 야부스님도 그렇고 소명태자도 그렇고 다 그분들이 천자의전에서 강의하는 그런 말하자면 교과서이기 때문에 금강경을 우리가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 21세기 모습에 젖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인데, 무하다, 나를 없애라. 나를 없애버리면 내 자신이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금강경을 읽고 어떻게 좋은 일을 하고 가정사를 다스리느냐. 그렇지만 나를 없앴을 적에 참으로 해탈이 되고 청정하고 비어있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느껴서 체득하는 것이지, 금강경을 공부를 한다 이런 의식을 머리에 둔다든가 나는 가정에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존엄성 있는 자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상생활에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한다면은 나라는 존재를 인식하고 나다라고 하는 사항이 붙기 때문에 그런 한 모습의 진리가 하는데 그런 사항이 남아서 걸림돌이 돼서 수행하는데 장애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금강경의 이치입니다. 무아, 나를 없애라. 그렇기 때문에 금강경은 무아의 경이고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다 끊어졌을 적에 진리의 모습이고 부처님의 모습이고 그 자리가 청명한 자리고, 그래서 그 자리는 주관과 객관, 능소관계 전체가 한 모습의 진리로 찍혀 나오기 때문에 어떤 법이 따로 있고 그 법을 닦는 자, 이원론적인 그런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평등한 마음으로
절대 평등하다라고 하면은 닦을 것도 없고 뭐 잃을 것도 없으니까 그대로 뭐 가만히 있어도 진리 아니냐 이런 또 이론의 소지가 벌어지니까 무아의 상태에서 보시를 하고 계행을 청정히 하고 정진을 하고 가정사에 선을 닦는 것이 정심행선분이라 청정한 마음으로 선을 행한다. 내가 부처고 내가 진리라고 해도 탕탕거리고 앉아있고 이치만 그렇지 실제 착한 행동을 닦지 아니하면은 그건 이치에 머무르고 현실을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결여가 돼서는 안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오늘은 청정한 마음으로 선을 닦는 분이다. 저 앞에는 무법으로 정각을 삼고 무법, 무악, 무법, 어떤 법도 따로 내세울 것이 하나가 없고 절대 평등한 그 자리가 안욕따라 삼약 삼볼이라고 하니까 무법으로서 최고의 진리의 정각을 삼고 수행을 해도 무아로 해야 되고 나라는 생각을 없애가지고 수행하는 것이 금강경에는 진짜 수행이고 내가 대통령이다 내가 국회의원이다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전부 지금 내년에 또 무슨 도지사 뭐 선거 뭐 그랬었는데 지금부터 그냥 분위기가 들떠가지고 표관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에 맞으면 정치하는데 자기의 본래 덕을 닦아가지고서 깨달음을 통해서 진리를 실천하는 그런 쪽으로 기초를 삼고 수신을 삼고 해서 그쪽으로 수행을 해서 인격자가 형성이 돼서 정치를 해야 왕도 정치기. 그러니까 어떤 법도 따로 내세울 게 없고 절대한 평등한 무아의 자리로서 진정한 바른 깨달음을 삼고 어떤 법도 없고 절대 평등하기 때문에 그 평등한 마음으로 정각을 삼고 정조수로 이 정각이라 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자고 조수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을 도와서 수행하는 쪽이니까 정조수란 말은 무아 나를 없애는 것이 똑바른 인이 된다는 것이겠죠. 무아 수행을 해도 나를 없애라. 집안을 다스리는 부모 입장에서는 모범적인 생활이 부모가 자식들에게 공부를 하면서 모범적인 생활을 했을 때에 그보다도 이 지상에 위대한 스승은 없는 거예요. 학교 가서 자식들이 배우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부모가 무아 절대 손지하고 할아버지와 가정은 천륜으로 이어진 생명은 절대 평등하다고 하나의 모습의 진리를 깨달아서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위치답게 살고 아버지는 아버지, 어머니는 어머니 위치답게 사는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몸소 실천을 했을 적에 자식들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안 해도 할아버지 부모의 마음에 그 비어있는 무아를 생활 속에서 풍기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다든가 속인다든가 또 다른 길에 벗어나서 다른 행동을 한다든가 그게 저절로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 무아라는 것이 똑바른 지기를 깨달은 인이 되기 때문에 증인이라고 그러고 조수라고 하는 것은 무아라고 생각을 하고 깨닫고 조수 일체 선법을 보시하고 자기 몸을 청정하게 하고 참고 인욕을 하고 정진을 하고 선정을 닦으면서 그 한 모습의 속에서 일체 삼라만상의 착한 법을 닦는 것이 조수라는 거예요. 그걸 조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절대 어떤 법도 다 사라져버린 우주가 생기기 전, 지구가 생기기 전 한 모습의 진리를 무아의 사상으로 뿌리를 박아서 이 차별적인 삼라만상의
초월적인 무아로 공부를 해가야지. 삼남한상의 차별의 모습에 들어앉아가지고 거기에 집착해서 살면은 내 생활이 허무할 밖에 없다. 그 세상 사람들은 인연 있으면 금강경을 만나서 공부를 하면서 자기의 어떤 이치 수행을 그렇게 닦아나가면서 열심히 선법을 닦는 것이 조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조수로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법을 깨닫는 정각을 삼는다. 좀 어려운 얘기겠지만 포항에 가서 강의를 하니까 작년에는 한 300명 나오는데 이번에는 100명밖에 안 나왔더라고요. 100명밖에 안 나오니까 학장승 강의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포교사 강의하는 사람도 쉬운데 학장승 금강승 강의 너무 어려워서 모두 포기를 했다고 하죠. 하나도 안 어려우니까 한 사람 앞에서 5명씩 이번에 다음에는 끌고 나온나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금강경은 멀리서 찾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내 것을 닦고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건 교회에 가가지고 어떤 신의 가피를 입어가지고 내 몸 밖에서 찾지만 그거랑 몸은 내 몸 안에다 갖춰져 있는 내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가기 때문에 그보다 이상이 더 쉬운 게 어디 있느냐. 10명씩 데리고 나온다 그래. 10명씩 데리고 나왔다가 한번 믿어본다고요. 그런 얘기. 청정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제일 깨끗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노선호대 국민과 자기 자신이 절대 평등한 한 모습이라는 진리를 깨달았을 적에 그게 청정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제일 청정한. 자기가 높다고 그게 군림을 한다든가 내가 할아버지라고 아버지라고 집에서 권위를 세운다든가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자식들 손주들이 할아버지 아버지 장단점을 제일 많이 아는데 우리가 진리를 닦고 건강을 읽으면서 나를 없앴을 적에 그래서 거기에 자기의 수행이 바탕이 돼가지고 덕이 자연적 밖으로 이렇게 풍겨나가니까 자식들 손주들이 사회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거짓말 못하니 헛된 소리를 못하니 그러니까 오늘은 청정한 마음으로 선을 닦는 마음이다. 착한 일을 해도 금강경을 모르면은 남을 도와주면 내가 남 도와줬다는 상이 그렇게 남아있다 이 말이야. 뭘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100% 줘도 100% 줬던 상이 남아있다는 말이야. 그게 나중에는 서로 피차 간의 갈등이 생긴다는 말이야. 그래서 남을 100% 줘도 100% 줬다는 상, 또 100% 줬기 때문에 표를 하나 줄 것이라고는 아니라는 상태에서 이렇게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의 유의적인 모습이고 유의적인 정치고 유의적인 것들인데 그게 금강경에서는 자기 모습하고 밖의 모습하고 마음을 평등한 차원에서 한 모습으로 보기 때문에 그게 무하다. 나를 없애라고 하니까 나를 없애고 어떻게 불법을 믿고 내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 세상을 숨어쉬고 살아나가느냐 그런 이유가 될란지 모르지만 나를 없앴을 적에 진정한 비어버린 모습이 내 자연의 모습이고 본래 그 모습이 내 모습이란 말이야. 이렇게 모습에 찌들어가지고 우왕좌왕하는 것은 밖의 소리, 밖의 모습에 자꾸 내 마음이 흔들려서 따라다니니까 그게 상처를 받아가지고 텔레비를 보든지 신문을 보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처처의 모습에 험한 모습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이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사람이 이상에 나와가지고 그것이 다 인양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의인데 부처님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본래 모습 그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과 중생에 나와 절대 평등한 모습이라는 게 금강경 이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법도 얻을 것이 없는 것으로서 정각을 삼고 절대 평등하다라고 하는 그런 내 마음이 부처님 마음 생명이 있는 것은 고양이든지 쥐든지 미물이라도 생명이 있는 것은 그 아름답고 청정해서 부처를 이룰 수 있다. 어제 텔레비를 내가 보니까 뻐꾸기가 붉은 머리 오막눈 새가 그 버젓 텔레비에
그 어떻게 아래서 태어난 것이 뻐꾸기새가 까만 머리 오목눈인가 그게 밀어내가지고 지 새끼인 줄 알고 양어머니는 내가 보니까 해석자도 그래. 그 뻐꾸기가 태어나자마자 벌리는 입이 태양보다 더 붉어. 먹이를 달라고 자연의 섭리 생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조물주의 가피인지는 모르지만 붉은 머리 오망눈 새끼는 입을 벌리도 조그만한데 그게 뻐꾸기 새끼 그건 어떻게 또 나같이 탁구를 많이 쳐가지고 등이 힘이 돼서 그런지 등으로 이렇게 다 알하고 새끼를 또 밀어내버리대. 그걸 누가 가르쳐서 그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입을 벌리는 입이 이 우주 입이야. 태양이야. 입이 너무 크니까 그렇게 정성을 쏟고 입을 벌리고 먹여달라고 하니까 지 새끼는 망각을 해버리고 태양보다 더 붉은 뻐꾸기 입에다 먹이를 날려주고 지보다 더 2배가 큰 게 날씨가 더우니까 더위를 타니까 덮어주고 이래 하다가 지보다 2배 더 큰 새끼한테 또 밀려나고 그래. 그러니까 아름답게 열심히 무아의 경지로 사는 건 다 부처님 마음의 그 진리라. 다 그것이 진리라. 새끼가 그렇게 죽어서 새끼의 어떤 바란스가 일정하게 맞춰져 가지고 붉은 머리 오망눈 새는 또 그렇게 같이 종족을 이어가고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입을 벌릴 때 그 입이 태양보다 더 붉고 또 둥지에서 나와가지고 보름간 또 나무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또 양어머니한테 물어다 날려라고 입을 부르다가 헤어질 때는 서로 무하라. 언제 받느냐는 식으로. 우리 사람만이 조금 베풀어주면 베풀어줬다. 내가 대접했는데 저걸 날 무시한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뭐다. 상등하냐. 그게 불교에서 볼 때는 바로 못 보고 불행이라는 그것이. 그러니 여기에 정각이라는 것이 뭐냐. 청정하고 텅 비어버린 내 마음의 자리가 허공이라는 게 뭐냐. 그게 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2조 500년간 우리 조선왕조의 왕도정치라고 하는 것은 공자님이 중국 국부에서 났지만 중국에서도 그렇게 그런 왕도정치를 구상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모범적인 것이 역사적으로 찾아볼 수가 없는데 대학의 정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밝은 덕, 육아에서도 밝은 덕, 덕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다. 임금이 명명덕을 닦고 밝혔을 적에 그런 어떤 수신의 뿌리가 정치하는 임금이 실천해 했을 적에 그 나라 정치는 신하들이 소인 짓을 한다 하더라도 군자로 이렇게 승화되어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명덕이 있는 그 명덕의 자체를 정치하는 사람이 말하자면 나라를 다스리는 자, 국민을 다스리는 자, 또 회사를 운영하는 자, 또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잔소리를 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명덕을 밝히고 닦았을 적에 그 가정에는 근본이 뭐라고 하는 것을 그 나라 그 사회는 실천하기 때문에 시비라고 하는 거 그런 것이 일어나지도 않아요. 근본이 뭐냐? 근본이 뭐냐? 근본 다음에 지말 말은 뭐냐? 이 대학에서 그렇게 중요시하게 얘기를 하는데 밝은 덕을 닦았으면은 나나의 금강의 도리하고 동양의 진리는 똑같단 말이에요. 밝은 덕을 닦았으면 그 밝은 덕을 백성에게 가리키고 교육을 시켜가지고서 백성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백성이나 임금이나 나라를 다스리는 자나 또 임금에게 충성하는 자나 모두 신하들이
같은 백성을 새롭게 하는 상황에서 살지만 항상 지어지던 질간 선에 머물러가는 것이 대학 삼강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금강경의 얘기도 무화가 우선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무법으로 정극을 삼고 또 평등으로 정각을 삼고 정수 조수로 정각을 삼는다. 그에 대해서 공감하려서 공자님 저런 소린단 말이에요. 청송은 오유인야나 사무송원저 송사를 진행해가지고 옳고 그른 것을 원고와 피고 간에 송사를 해가지고 옳고 그런 것을 가려서 판결해 주는 건 나도 남보다도 못하지도 않아. 나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예. 송사가 일단 벌어지게 되면은 피고 원고가 생겨가지고 법치국가에는 그렇게 법으로 그렇게 다스려가지고 치해라든가 판단으로 해서 판검사가 그렇게 재판해서 시비를 잘 가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공자님도 일단 시비가 벌어지면은 남같이 시비 가려서 나도 원고 피고 다 양쪽에 그렇게 감사를 느끼게 감흥을 느끼게끔 그렇게도 재판을 잘 하지만 나는 그런 짓거리를 안 한다. 사무송원저 원래 송사 자체가 일어나게 하지 않는 그쪽으로 나는 근본적으로 나는 뿌리를 박는다.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덕을 닦고 금강경 무화의 사상을 실천하는 것이 근본을 아는 것이고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송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폐도냐 왕도냐 유교에서는 왕도라고 하는 것은 덕의 정치를 하는 것이 왕도고 폐도는 싸움 싸워서 이겨가지고 법치국가를 형성해가지고서 천하를 제패하는 것이 폐도인데 공자님은 싸움 싸워가지고 시비 없고 그러고 가려주는 것은 남보다는 할 수가 있어. 그렇지만 그게 지선이 아니다. 지극한 선이 아니다. 송사 자체를 없게 해야 돼. 부모가 가정을 다스리는데 네가 잘하니 내가 잘못하니 가정 속에서 일어난 사를 그렇게 가리는 것도 소중하지만 애시당초에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 부모가 모범적인 가정생활하면서 명덕을 밝히고 금강경의 무화의 사상을 깨달아서 실천에 옮긴다라고 하면은 가정에 일어나는 송사야 그게 그거 선악을 다 품어. 선 속에도 좋지 못한 노리는 악이 있고 나쁜 악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착한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공금을 훔쳐가지고서 문제를 일으켰는데 판검사 검사가 가만히 조사를 해보니까 자기 얼굴까지는 순결에 부모 옷 한 벌 못 사주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금을 훔쳐가지고도 부모에게 효하는 마음으로 부모의 양복을 몇 벌 어머니 옷하고 사드렸단 말이에요. 뭐 오리털 잠바라든가 뭐 요즘 고압 텍스라든가 뭐 그런 거 엑스시와 그러면은 자기 월급으로는 도저히 못 사기에 공금을 좀 쓰기는 썼지만 세상에는 법에 저촉이 되고 나쁘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실정의 내용을 보면은 범법 행위를 어머니 했지만 그 나쁜 마음속에는 착한 마음이 그렇게 쌓여 있다는 거예요. 착한 척하고 선한 척하고 이를 법부지만 요즘 국회의원들까지 또 표를 노리는 거. 그건 선심을 쓰긴 하지만 노리는 게 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은 삼남한상 차별의 모습에 머물러 있으면 그런 것이 안 보이는데 절대의 진리에 깨닫고 이렇게 보면은 새가 즐거워하는 마음도 읽을 수가 있고 짐승이 즐거워하는 마음도 읽을 수가 있고 오동잎이 하나 뚝 떨어지면 이게 가을이 오는구나 알 수가 있고 그 하늘에 날아가는 기러기가 열이 이렇게 흩어진 것 보면은 밑에서 포수가 총을 쏘아서 저놈들이 저렇게 열이 흩어지는구나 그런 거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고기가 물에 수영을 치는데 왜 이렇게 활발하게 시원스럽게 저렇게 아감에 물을 품으면서 지나미로 그렇게 맑은 물을 세차고 잉어같이 올라가는가.
절대의 깨달음의 무아의 진리에서 이렇게 보면은 차별의 모습에 생명에 진한 그 어떤 믿음이라든가 미사 같은 간과라든가 감지가 오지만 이것이 최고의 선이다, 이것이 최고의 악이다, 그게 들한테 버리면은 다른 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응? 자기가 보는 미인은 다른 사람이 볼 때 억수로 추해 보이는데, 자기가 보는 미인인데, 그렇지만 업이 그쪽으로 정하니까 미인으로 보이니까 결혼을 하고, 조건이 좋고 굉장을 하는데도 또 못나게 보이니까 또 서로를 보면 또 서로 그렇게 마음을 갈리고 이런 것들이, 인간이 차별의 모습 속에 머물러 있으면서 선이다 악이다 구분짓는다 그렇게 허무하다는 게 이렇게 금강의 이치상에서 보면. 응? 그러니까 송사를 결정하는 것은 나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잘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송사가 일어나기 전에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 가정을 다스리는 사람이 수행을 통해서 명령덕을 실천했을 적에 무정자, 진실이 없는 자로 하여금 감히 그 말을 다 하게 하지 않는다. 대통령이 엉망이고 국회의원이 엉망이니까 다 사는 사람들 다 속이잖아요. 요즘 우리 국민이 전부 반대입니다. 전부 반대요. 전부 각기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반대고 지만 옳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래 남북 통일 이래 해놓으면은 지 가정사 지가 다스린 범위 안에서 시비가 그렇게 많고 일이 해결이 안 되는데, 남북 통일 시켜놓으면 이북 사람 내놓으면 우리가 수용하겠어요. 세계에서 우리나라 같이 업병이 많은 나라는 없어요. 남북이 갈려도 아직도 가정도 집안도 이웃도 서로 반대. 그 자기 주문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가정을 다스리는 그런 부모나 공부를 하고 근본 위치를 알아서 명덕을 알아서 실천하게 된다고 하면은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나 사회에 일어난 일이나 실정이 없는 사람, 진실성이 없는 사람들의 사기성, 거짓말하고 변명, 그것이 무정자로 하여금 감히 그 말을 입 밖에 뱉어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근본을 아는 그런 수행이 얼마나 소중한가. 만약에 백성이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인다라고 하면은 임금이나 춘자나 명명덕을 닦은 그런 어른들인데 백성들이 그냥 느끼지, 내가 잘못했다. 그래서 크게 백성의 뜻을 두려워하게 한다. 법을 만들어 놓지를 않아도 근본의 명덕을 밝힌 윗사람들이 그렇게 실천을 한다라고 하면 사회는 진실성이 없는 말들을 함부로 끄집어내가지고, 미국 같은 나라가 변호사 사업이 제일 잘 된다고. 변호사 맨날 죽이고 싸우고 걸고 허탄한 소리 만들었고, 요즘은 죄를 저지른 사람은 깜빵에 들어가고, 무슨 진실한 깜빵에를 안 들어가고, 반대 사람들이 깜빵에 들어가는 이유가, 조소만 잘 꾸미면은 원고 피고가 받게 돼버려. 우리 동경이는 사람 폐지를 안 해, 내가 봐도. 30년, 40년 살아도. 근데 보행자 사건이 나니까 정명래 변호사한테 걸리니까 폭행죄를 해가지고 도경이를 집어넣더라니까, 1년 동안. 우리 도경스님, 난역이 있었다 팔아졌지만. 이게 사회의 현실이라. 그러니까 이것이 말하자면은 근본 뿌리를 알게 되는 것이다. 이게 2조 500년의 정치입니다. 중종 때 연산군을 몰아내고 중정을 대신들이 세웠지만 그 훈고에 공이 있는 사람 103인 중에서 조광조가 78명을 삭탈관직해버려요.
자객이 없고 자객이 없고 농만 받아먹었다. 그래가지고 삭탈 관직을 해버리니까. 또 조광조라는 사람은 성리학자라서 모범적인 굉장히 위대한 사람인데 뜻을 못 피고 37살에 사형을 받고 전라도 화순 융주에서 목숨을 건데 송시열 씨가 비문을 거치었더구만. 연산군을 쫓아내고 훈구 대신들이 103명 중에 조광조가 78명을 생살부를 만들어가지고 자격 없는 사람이라고 삭탈 관직해버리고. 또 중경 어전에 가서 대학 강의를 하는데 오전에부터 밤문까지 만날 명령도 만날 백성을 새롭게 하는 거 지어져서 처음엔 그 이론이 다 맞지요. 다 이론이 맞는데 조광조라는 사람은 중경을 공자로 만들려고 그러고 한국을 곡부로 만들려고 그렇게 원력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중경한테 미움받고 삭탈 관직한 103명 중에 자기를 등용한 사람들도 있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반대해가지고 결국 귀양 보내가지고 37살에 그 위대한 그런 좋은 이상을 펴지 못하고 능주에서 사형을 받고 죽었다. 그 유교 정치란 그게 한계라. 그러면은 왜 조광조를 이상 사람들이 우리 불교 입장에서는 어리석다라고 하느냐. 공을 세운 103명이 자격이 없고 또 그게 해당되지 않는 벼슬의 녹을 받아먹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깨우치고 그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명명덕을 밝혀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그렇게 어울려서 나라를 건설해야지. 나쁜 놈은 싹 제거해버리고 좋은 놈만 다 해가지고 그런 어떤 성리 철학의 입장에서 중종을 공자로 만들고 우리나라를 곡부로 만들어서 유교의 이상국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그게 생명이 관직에 있고 자식 새끼를 교육시키고 뭐 뿌리가 박혀있는 벼슬한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짜내는 거 가만히 있겠어요. 그런 것들이 2조 500년 사화, 기호학파, 영랑학파 싸우는 것들이 큰. 그러니까 퇴계 같은 분은 그거 성인이라는 게 성인이냐. 풍기군수나 단양군수로 있으면서 공부하고 수행하기 위해서 79번이나 벼슬을 사직을 해. 79번. 79번. 조광조 같이 그렇게 똑똑하고 야무친 사람이 그 좋은 어떤 사상과 철학으로 공명의 도를 밝혀가지고 이상국의 2조 500년 동안 그런 세계를 건설할 수 있지만 쫓아내고 내 자식을 다 쫓아내버리고 다른 사람을 대치시켜서 가정을 다스린다는 게 말이 안 나. 이게 유교의 500년 정치라고 하는 건 있는 것만 알지 없는 건 모른다. 있는 것만 알지 없는 건 모른다. 임금이 군자면은 신하들이 소인이지만 임금을 따라가니까 다 군자가 돼요. 조광조가 중종이 발탁을 시키고 사안부에 있으면서 경전 강의를 어전에 하는데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임금도 좀 쉬어야지. 맹맹각 신민 지어지선 만날 공맹철학 기억을 하니까 그것도 중정이 들 때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런데 아까 내가 얘기하는 것이 착한 속에 악한 것이 있고 악한 마음 속에는 착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불교에 있는 것에만 얽매여가지고 죽자사자 하는 것보다도 비어버리는 무아를 알았던들, 불교를 알았던들 조광조라는 사람이 험하게 사약을 받고 앉은 거예요. 우리 불교라고 하는 것은 망상이 내가 부글부글 끓지만 이걸 칼로 잘라내가지고 수술해서 뭔데 보내가지고 따로운 청정한 새 마음이 들어오는 것이냐 하면 그게 아니고 내 마음 가라앉히면 가라앉힌 그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에요. 탁 한 번 가라앉히면 맑은 물이 되듯이 내 마음 가라앉히면 그것이 내 아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비인간적인 행동을 한다는 건 쫓아내가지고 내 아들이 아니라고 하면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품어야 돼, 부모는. 품어야 돼. 응? 자식에게 무슨 선악이 어디에 있고, 시와 비가 있겠어요. 내가 3살 먹어서 키운 녀석이 대학을 나와가지고 올해 머리를 깎고 이제 올해 졸업반인데, 욕심이 많으니까 말대꾸러면 내가 주먹을 쥐박어. 다른 사람한테 난 눈도 잘 흘리질 않아요. 30년 부처님 경전 가르치고 학인들 강의를 해봤지만 시봉이 다 다른 애들이지만 다 품고 눈 한 번 흘리지 않는데 그건 내가 키웠다는 소유욕 때문에 말대꾸 하면 손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손이 올라가. 그래서 내가 직살기 패가지고 파초에다 갖다 집어갔더니 도망을 갔는데 도망을 가서 보름 동안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내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저놈이 물에 빠져 뒤졌는가. 내가 어떻게 저놈을 때릴까. 뭐야. 그 욕심이고 소유욕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회관에서 강의하고 말대꾸에게 쥐 패고 그놈 차 타지도 않고 부지심 차 타고 들어왔는데 저녁에 잠을 못 자니까 아침 내 입이 불터버리더라고. 강의로 골치 아픈데 상자하고 싸운다는 전쟁이 또 얼마나 괴로운지 입이 물이 터버려. 그러니까 두드러먹고 가버린 거야. 가버려. 보름 동안 나타나질 않아. 그 도망가는 날 아침에 그놈한테 내가 꼬리를 내리고 네 하자는 대로 다 해줄 테니까 제발 돌아와요 부산항으로. 온갖 자존심 다 짓고 꼬매이 27살짜리한테 그러면 핸드폰 전화를 딱 거니까 내 전화 걸 때 손이 발발 떨려.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던지. 근데 그놈이 천만 다행히도 전화를 끊었더라니까. 전화를 끊어서 얼마나 다행이야. 그놈 전화번호를 누르는데 손이 떨리더라니까. 얼마나 내가 열을 받았는지 자존심 상한지. 이제 보름 만에 그럼 대가리가 좋으니까 이제 부주지 업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어비를 해가지고 지가 들어오면 이제 안 두드려 맞게. 그럼 대가리가 좋은 놈 그리 굴려 그놈이 또. 대학 다니면서 그것만 배웠어. 그래 내가 부산대학 총장한테 가가지고 애 잘 못 가르쳤다고 소송을 내가 벌려야 되었어. 보름 만에 그놈이 나타났는데 책상 앞에다가 겸겸군자는 종신불량 겸손하고 겸손한 군자는 겸손한 겸자는 종신 동안 고치지 않고 저놈이 나를 가리켜서 이상이 나온 선지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저놈은 겸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내려온다 그래서 마음으로 다짐을 하는데 그게 자식 낳고 자식 낳고 부인하고 평생 그렇게 사는 부모는 난 요즘 절하고 싶어. 절하고 싶어. 다 우리 처사님들아 보면 선지식으로 보이고 부처님으로 보인다니까. 그거 하나 수행을 못해가지고 그다가 전쟁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입술이 부르트고 강의하다가 이렇게 목까지 다치고 그놈이 전화를 해가지고 내일 들어간다고 시장한테 뭐 입선한테 부지심한테 딱 그놈이 저녁에 나타났는데 보니까 신발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 방에 혼자 살짝 들어갔어. 그것도 이제 자존심 내려서 발자국 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 방에 들어가니 이놈이 알고 들어와가지고 스님 잘 계시느냐 감기가 되는 들고 몸이 아파서 일찍 못 들어왔다고. 아니 또 대가리 부리고 부르니까 또 손이 올라가려고 그러는 거야. 이놈아 또 패면 또 도망가라 이놈아. 또 패면 또 도망가지 뭘 나오냐 이놈아. 나이 30살 되기 전에 조건이 좋으니까 얼른 장가가지 놈 새끼야 몰라고 들어왔어 이놈아. 그놈이 하는 소리가 뭐라는 줄 알아요? 저는 일찍이 스님한테 맞은 적도 없고 도망간 적도 없습니다. 금강경을 아주 선문다고 하니까 그러니 이놈이 어디서 스승 앞에 이놈 새끼야 뭐 어째 이놈 새끼니까 4년 동안 스님 강의 들었지 않습니까? 아유 자라 가서 네 방에 자라. 네 방에 가서 자라. 그놈한테 나는 꼬리 잡혔어 이제. 꼬리 잡혔어 그놈한테.
저놈이 내가 업을 출중하게 못 닦으니까 그놈 집 했지. 그리고 해간에 강의하면서 마음 비워버리고 무화가 돼야 된다고 항상 금강경 얘기를 하지만 지 뚜뚜뚜 불때 보면 그냥 흥분해가지고 하니까 그런데 난 약점 잡혀버렸다니까. 그러니 공자님이 하시는 말씀은 나라를 다스린 임금이나 임금에게 충성을 하던 신하나 집의 부모나 명덕을 닦고 수신하는 것이 그게 근본이다. 마음이 잘잘못 해결해 간 건 다음 문제라네. 근본을 닦고 수신으로 뿌리를 삼으면은 송사는 자연적 없어지게 되는 거야. 송사 일이 벌어져가지고 원고 피고 재판자라고 뭐 해결자라고 그게 다가 아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